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지난 8월에 이 고점 능선을 맞이했죠. 예,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10개월 정도를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늘도 이제 8일째 하락을 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증시, 소위 말해서 상해라든지 이런 쪽은 심천은 오히려 플러스 났고요. 상해도 지금 보합 수준이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쪽은 아시아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일 문제가 뭐였었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아까 11원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9.9원, 10원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9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이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고, 이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 옵션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소위 말하면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과하게 반응했고 과하게 빠졌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 보시면은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쪽 가상화폐 쪽에서 루나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9달러짜리가 1달러로 빠지니까 여기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물론 이제 주식도 투자도 하고 이쪽도 투자했지만 이쪽에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이쪽에다 돈을 메꾸는 현상들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고, 이게 시장 내부에서 사람들을 거의 패닉으로 몰고 가는, 특히 20대, 30대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가상화폐 투자해서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죠. 119달러짜리가 1달러로 빠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닉이 온 거예요. 정신적 패닉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시경제 변수를 좀 봐야 됩니다. 지난달에 8.5였었죠. 8.6이었나요? 발표는 8.3입니다. 예상치는 8.1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 CP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점을 찍어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직도 8.1 정도 돼야 되는데 떨어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위에 있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갑자기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원인 중에 하나는 롱숏 펀드가 있습니다. 롱숏 펀드. 이 롱숏 펀드의 철학은 이렇게 지지선을 뚫고 가면은 매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매수하고요. 지지선이 이탈하면 숏, 매도를 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 롱숏 펀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롱숏 펀드 중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약간 패닉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CPI를 볼 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정점을 찍으면서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점 구간에 있다 지금. 그래서 물가가 정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각종 자기만의 어떤 설과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웬만하게 나는 더 빠질 것이다.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또 일부 매파 의원은 0.75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번에 그 니켈 가격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사태로 인해 가지고 10만 달러 갔는데 다시 3만 달러로 빠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원자재 가격, 물가 등등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버블이 일어납니다. 버블. 니켈 가격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국에 있는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이 이거를 버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감으로 버블이 생겨가지고 10만 달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시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블의 역사. 지금 여러분들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튤립 같은 경우 튤립 한 송이에 유럽의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튤립이 대서양에 갖다 버린 대서양에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똥값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버블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버블 현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정신을 잃고 투자의 관점을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만 오늘 유독 하락을 많이 했고 코스닥이 3.77을 빠진 거는 우리나라의 투기적 성향이었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비트코인에 들어갔는데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거를 메꿔야 되고 메꿔야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면서 과도하게 빠진 역사가 일어난 거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오늘도 같이 외국인과 동조해서 오히려 2,400억을 팔아서 시장을 더 하락시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폭락을 겪었을 때 이때 이게 팬데믹 때입니다. 이게 팬데믹.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많이 봤고요. 이 팬데믹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빠졌지만 이 이후에는
수억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오히려 전 세계 시장이 막 락다운을 하고 뭐를 했는데 주식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없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골이 깊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더 올라간 겁니다. 왜? 썩은 물량을 다 털어냈고 심지어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짝꿍댕이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싹 팔아먹은 겁니다. 주식이 빠질 때 초과 3칸을 다 태우는 거죠. 뭐냐? 모든 주식, 좋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단타 친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초과 3칸 다 태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이때 호재가 뭐가 발표됐어요? 호재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했고 반등하면서 FOMC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다. 풀기 시작했다는 여기부터 나왔어요. 풀 것이다, 풀 것이고 풀었다 했는데 우리는 더 빠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폭락을 하면서 그때 500포인트 간다고 뭐 전문가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닉 상태가 왔을 때 오히려 수억 명, 대한민국에 이때 뭐 2명, 신천지로 100명 있을 때 막 전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이게 60만 명까지 가도 뭐 식당을 열고 지금도 4만 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있을 때는 국민들을 때리 잡아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장사를 못하게 하고 60만 명 있을 때는 장사를 하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악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악재에 둔하게 되는 겁니다. 왜 100명일 때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게 해서 다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망하고 60만 명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 수억 명이 죽어가고 있고 이러는데도 시장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8개월째 연속 폭락, 10개월째 연속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헤이딩 할 거냐 이거예요. 헤이딩? 헤이딩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죠. 떠나면 떠나는 거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요동치고 특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빠지거나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투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용 쓰신 분들이 거지가 된 거예요. 왜? 특히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 거죠. 좋은 주식은 다 팔아먹고 썩은 주식으로 갔는데 썩은 주식은 속절없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을 쓴 겁니다. 신용은 40% 빠지면 깡통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반대매매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시장에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 여러분들을 기회장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악재가 오늘까지 엄청나게 터졌겠죠. 그런데 CPI 발표하고 미국 시장도 발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발표할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료 하나를 좀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하반기 주식 투자 전략 3천 탈환할 것이다.
3천 탈환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 뻥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 근거를 한다는 거죠. 3천을 재탈환한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이유를 뭐 요약본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상반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된다는 거예요. 피크아웃. 예, 피크아웃.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스태그 인플레이션 침체 확률은 낮아지고 패드의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CPI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요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0.5, 0.5를 올리지만 이게 꺾이는 순간은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밀어붙이는 금리를 확장시키는, 그러면은 경제가 죽어요. 그래서 이 물가만 잡히면 베이비 스텝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실적 장세를 도래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적당하게만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거는 좀 다뤘던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나 내지는 자원이나 그 다음에 원재작 가격이나 또 뭐예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을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도 CPI에서 발표됐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옛날처럼 중고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건 뭐냐? 비행기 값하고 쉘터, 집값. 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월세 주세 내는데 그거가 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8.3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또 전쟁이 뭐 이제 장기화된다 뭐 하지만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패닉을 만들지만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뭐 난리치고 부르스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 2명 나와도 뭐 호들갑 떨고 막 그랬는데 60만 명 나오고 100만 명이 나와도 끄떡 안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소비는 견조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기 반등. 중국도 지금 3기 연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상하이 봉사한다 뭐 봉사한다 그러는데 다른 쪽은 은근슬쩍씩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중국에 매겨졌던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매긴 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중국 쪽에서 받아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지금 원달러가 국내 기업의 실적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에는 안 좋지만은 우리나라는 대개 수출 기업입니다. 그러면 1,100원대는 수출하면 1,100원이 오는데 지금은 1,300원이 들어와요. 자,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 당연히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 이런 쪽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런 건데, 우리는 뭐 배당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굉장히 이게 블랙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요번에 뭐 SK 쉴드론인가 뭔가가 드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성장주 상장할 때 미치는 수급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10억 미만을 대주주로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0억이 대주주입니까? 그래서 100억 정도를 가진 사람들만 양도세를 매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을 가지고 했던 것이 100억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알맹이 빼먹는 현상. 카카오가 왜 못 갑니까? 카카오가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카카오 머시캥이 다 상장했습니다. 옛날에 카카오 하나가 시총이 10조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것들은 20조,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거 다 상투예요. 왜? 카카오에서 이거 알맹이 다 빼먹은 겁니다. 이렇게 알맹이 빼먹는 행위를 윤석열 정부에서 방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상장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에 블랙홀 현상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반기와 내년 실적이 우려가 있지만 인플레와 매출 유동성 장세에서 앞으로 실적 장세로 전환할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열렸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적 장세. 실적 장세의 주도 업종, 스타일, 테마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레의 수요가 글로벌 에너지, 빅테크 올해 계속 투자할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성장주의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리오프닝 관련주 없다 그랬습니다. 화장품이나 뭐나 이런 것들 뭐 마스크를 안 쓴다고 똑같아요. 화장품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마스크 쓴다고 안 하고 뭐 쓴다고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주식을 사느냐, 이 게임을 지금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주식에 나는 몰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 길이 몇 개 없는 거예요.
폭등장세일 때는 대형주도 사고, 뭐 엔터주도 사고, 은행주도 사고, 뭐 사도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폭등장세에서 단타 치다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그건 본인 탓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때 단타 쳐가지고 초과 3칸 다 태워서 손해보는 거죠. 그걸 누굴 탓합니까? 본인 탓을 탓하죠. 세계적인 운명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왕창 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장은 아무나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아무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PQE가 증가하는 회사만 투자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살 길은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 아이고 오일 관련주 뭐 요새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오일이 뭐 올라갔으니까 정제 마진이 늘어나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서 1, 4분기에 올라갔어요. 1조씩 이익 났습니다. 근데 2, 4분기, 3, 4분기에는 이익이 그렇게 안 나요. 일시적인 거냐. PQ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만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게 PQE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과 연대하는 것이 유일한, 이게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과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부자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봐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증가됩니다. 예, Q는 뭐예요? 예, 공장의 캐펙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알려드리면 DDR, DDR5 관련주,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던 대덕전자, 이거 뭐 오픈해 드릴게요. 대덕전자.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인텔이 드디어 이걸 채택합니다. 미국의 1등 회사, 그리고 세계의 1등을 노리고 바이든의 지원을 받는 인텔이 새로운 투자를 합니다. 수백조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영광을 되찾는다. 그런데 이게 중국 기업하고는 못한다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일찍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중국 기업의 기술을 빼주는 행위, 국군통수법에 의해서 그 행위를 방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대한민국에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뉴스는 엄청나게 잘 파악하시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또 애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플이 옛날에는 싸구려 중국에 있는 부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술력의 한계가 봉착된 겁니다. 특히 애플의 핸드폰이 메타버스를 현실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아주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애플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과 연대해야 돼요. 부자 소리가 안 들리세요? 회원님들? 부자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이게 왜 부자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애플이 반드시 그 기업에 와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때문에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술을 채용해야만 메타버스를 구현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않는 것은 자율주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주행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얘기를 듣고도 지금 흥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지만 내가 하반기에 애플이 그 기업을 채택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100% 올라가요. 예, 지금은 빠지고 있겠죠? 그 소리만 들리면 2, 3, 4일, 일주일이면 더블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PQE입니다. PQE, 어닝, 실적 장세가 온다는 겁니다. 실적 장세.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3천이 탈환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3천이 탈환될 때 하반기에 3천이 탈환이 예상된다는 거죠. 예, 3천 탈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3,300에서 3,000까지만 가도요. 이때 이게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빠질 때는 다 빠져요. 소나기 쏟아질 때는 다 빠집니다.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이쁜이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에 장을 지진다고 얘기합니다. PQE 여기에 기반을 둔 애플, 인텔,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빠진 거는 처음에 반등할 때 요만치 반등하고 거기서 계속 걔는 기고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사리가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장난 아니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PQE, 애플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쏜살같이 올라가고 며칠, 몇 개월이면 따더블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흥분을 자극하면서 그런 장이 옵니다.